카타르에서 개최되는 국제 축구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축구 대표팀 최종 성적에 따라서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 돈을 축구 경기에 맡기는 거,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 행운 적금이 뭐냐면 매주 로또처럼 이 행운 번호를 배정을 하고 추첨을 통해서 우대 금리 10%를 추첨된 사람한테만 더 제공을 하는 방식이에요. 운빨로 5만 원 더 먹자고 이 적금을 신청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신중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적금은 또 묶이는 거잖아요, 돈이. 반갑습니다. 주식 리더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적금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 이제 주식 개박살 났는데 주식에 돈 왜 넣어? 지금 금리도 올라서 10%대 적금 상품도 나왔는데 10%면 주식보다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고 한 거 아니냐.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주식에 돈 더 넣지 말고 주식 적금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상품을 사든 본인들 돈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은 안 했지만, 자, 오늘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적금부터 요즘 살펴보면은 고금리 적금 상품 진짜 많아요. 뭐 행운 적금 13%, 베스트 11 적금 11%, 뭐 10%, 10%, 기본이 10%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함정이 있어요. 이 고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잘 살펴봐야 할 게 이 우대금리율입니다. 우대금리율과 우대금리 조건이에요. 뭐 하나만 볼까요? 자, 이거 베스트 11이라는 적금 상품인데, 보시면은 기본금리, 이제 기본적으로는 연 2.8%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대금리로 7.7%인데 이 우대금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1월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국제 축구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축구 대표팀 최종 성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의 금리를 축구 경기에 맡기게 되는, 우리 돈을 축구 경기에 맡기는 것,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 행운 적금을 보면은 최초 가입 금액 5만 원이고요. 추가 적립 금액은 1,000원 이상. 적립 한도가 50만 원이래요. 50만 원이. 50만 원, 10%라고 해도 5만 원 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게 거기에다가 이제 기본금리는 3.7%로 높은 편이지만 우대금리 조건은 행운적금 정상계좌 유지 고객인데, 이 행운적금이 뭐냐면 매주 로또처럼 이 행운 번호를 배정을 하고 추첨을 통해서 우대금리 10%를 추첨된 사람한테만 더 제공을 하는 방식이에요. 월 50만 원 이내로 복불복으로 10%씩 더 준다, 이거죠. 그럼 사실상 이 적금을 신청한 사람 중에 매주 한 6명 정도만 5만 원 정도,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은 그렇게 받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기본 적금, 기본 연이율 3.7% 받는 거죠. S은행의 럭키드로우 같은 상품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운빨로 5만 원 더 먹자고 이 적금을 신청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신중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적금은 또 묶이는 거잖아요, 돈이.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10%, 13% 되면 좋겠죠. 되면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주식으로 13% 수익 내기 힘듭니다. 몰빵으로 이제 운이 좋아서 수익을 본 거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할 테고 종목을 배분을 할 테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계좌의 수익률은 사실 13%를 달성하기는 꽤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13% 계좌 수익률을 만드느냐, 아니면은 운으로 13%를 만드느냐, 뭐 그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른 은행들도 보면은 개인 고객 1일 1계좌 한정이고요. 첫 거래고 급여 이체, 뭐 카드도 써야 되고 실적도 채워야 되고, 이렇게 부가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실제로 매월 나가는 뭐 핸드폰비라든지 아니면 월세, 뭐 서비스 가입비,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뭐 이런 것만 자동이체 시켜놔도 뭐 실적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는데, 굳이 뭐 이런 적금 우대금리를 받지 않더라도 뭐 페이백을 해주는 상품도 굉장히 많고, 또 포인트로 쌓여서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실제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식으로 환급을 해주는 상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묶이는 돈의 금리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굳이 이런 거를 신청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제 대부분 납입 한도가 터무니없이 작거나 요구하는 실적은 꽤 높은 편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600만 원 실적을 쌓아야지 고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러는데 이자 그래봤자 뭐 600만 원보다 많이 주던가요? 600만 원 실제로 써야 되는데 뭐 안 쓰면은 안 쓸 수 있는 돈이죠. 굳이 이 금리를 받기 위해서 600만 원을 써야 된다. 이거잖아요. 고금리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겠는데 미끼입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죠? 은행도 똑같습니다. 돈 벌고 싶어요. 근데 우리한테 왜 퍼줘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고금리 상품으로 유인을 해서 결국에는 본인들 실적 채우고 줄 것 같이 굴지만 결국엔 우대 조건을 못 채우면 시중금리랑 비슷한 수준. 그럴 거면은 이 상품들 왜 가입하냐는 말씀이죠. 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은행이 우리 개인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후에 B2다 뭐다 하면서 시중에 돈 잔뜩 풀리고 그걸로 여러분 B2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90%의 사람들은 쫄딱 망했어요. 계좌 열어보시면은 마이너스 70%, 80% 수두룩 하죠. 근데 이제 빚을 갚아야 할 때는 점점 도래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말은 뭐예요? 갚아야 될 이자도 늘어난다. 그럼 사람들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돈 갚아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까지도 올라가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년이면 갚을 돈을 3년 동안 갚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갚을 수가 없다.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회수가 가능할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은행 자체도 돈을 벌어야겠죠.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야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뭐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건설 경기 또한 불황이죠. 건설사들에게 투자한 돈이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은 은행의 돈은 점점 말라간다. 이 경고음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 보면은 레고랜드. 자, 강원도라는 국가, 이 지자체에서 돈을 못 갚는 현상이 생겼어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벌써 이렇게 금융시장에서는 금이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급한 불 끄느냐고 뭐 채권 시장에 정부가 50조 때려 붓긴 했지만 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금간댐에 테이프 붙이는 꼴이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1금융권 아니면은 지금 시기에 2, 3 고금리 적금 상품은 제대로 된 걸 찾기가 어렵고 찾더라도 금방 매진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은 은행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다. 뱅크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적금 말고 차라리 저는 차라리 예금 그리고 차라리 파킹 통장 뭐 이런 데도 지금 금리가 3, 4%는 나와요. 요런 걸 하는 게 차라리 낫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현금으로 유지를 하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이. 자, 우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전에 주가가 요 정도에서 놀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번 휘청했다가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니까 오버슈팅이 나왔죠. 요점에서 우리가 B2로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요점 보시면은 떨어질 공간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서 다이빙 때죠. 떨어질 공간이 이만큼이나 많습니다.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사실 여기서도 몰랐고 여기서도 몰랐고 여기서도 몰랐죠. 이 말이 정확히 어떤 표현이 되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물론 엄밀히 따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로우 리턴 값이 되겠지만 천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 지수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2년 전 수준이라고 치면은 코로나 때문에 휘청 오버슈팅 나왔다가 떨어져서 2년 전 2년 전의 주가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사실상 뭐 갤럭시 20이나 21이나 22나 똑같다는 말이고 아이폰 10이나 13이나 14라 다 똑같은 수준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자율주행도 우리 이만큼이나 발전하고 메타버스 뭐 페이스북에서 메타버스로 뭐 이름 사명까지 변경하고 막 이러는 와중에 UAM이다 뭐 한강에 택시 띄운다 드론 택시 띄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와중에 요때랑 이때랑 똑같대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의 주가 상태에서는 더 빠진다고 가정을 해도 더 빠져봤자라는 거죠. 반면에 올라가려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사실상 모르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로우 리스크. 반면에 하이 리턴. 이런 기회가 언제 오느냐? 이제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런 기회를 잘 잡고 이럴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
자,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릴게요. 적금. 자, 우리 10%짜리 운 좋게 가입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와,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50만 원짜리 월 납입 50만 원 10% 성공했어요. 그래서 5만 원씩 이제 이자를 받습니다. 자, 반면에 은행주를 저점에서 잘 샀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점. 자, 요 부분에서 잘 샀다. 어떻게 잘 샀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은행주 보통 배당 얼마예요? 뭐 4%에서 7%까지 많이 주는 데는 7%까지 줍니다. 요런데 저점에서 샀어. 그럼 샀으면은 지금까지 20%를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배당락이다 뭐다 해가지고 한 5% 떨어졌다고 쳐봐요. 그래도 15%예요. 15%의 수익을 보고 여기에 배당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식해야죠. 똑같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건데 왜 적금을 하려고 적금 상품을 알아보고 계세요? 주식해야죠. 은행주 사셔야죠. 그럴 거면은. 지금 뭐 당연히 주식이 지금 저점이 확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입출금 통장, 예금 이렇게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저점이 확인되면은 조금 올라와 주면은 차라리 주식을 그때 가서라도 하셔라. 왜 돈을 망할지 부활할지도 모르는 은행에다가 2년 동안, 1년 동안 맡기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아시겠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분의 매매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한마디만큼은 주식장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바로 공포로 거의 모든 개인들이 겁먹고 매수 버튼을 안 누르고 있죠. 그리고 주식장 떠나야 된다. 주식에 돈 넣으면 안 된다. 제 친구들만 해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비로소 주식을 할 때이다. 반면에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주식 슈팅 나왔을 때, 자, 요 점에서 주식을 했던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환희였죠, 환희. 이제 머리로만 알고 계시지 말고 실천을 하셔야 될 아주 좋은 황금 같은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